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설쌤이에요. 약속한 대로 우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이 왜 우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우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누구나 우주에 대한 그리움,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린 바로 저 별에서 온 그대이기 때문이죠. 138억 년 전 우주에서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빅뱅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막 그 우주의 그 폭발의 조각들이 막 전 우주로 퍼져나고 저 변두리에 작은 점 하나가 있었단 말이죠. 그 작은 점이 46억 년 전에 생겼으니 그것을 지구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인간이 우주로 회귀하고 싶은 본능을 가졌다라는 증거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전 세계의 국기가 보이죠. 자, 미국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남미, 브라질은 천구고요. 심지어 가까운 나라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모든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건곤감리, 태극, 우주 그 자체이군요. 이것만 봐도 인간이 우주를 그리워하는 회귀 본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주는 단순히 우리가 떠나온 고향,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자, 미래의 우주인을 꿈꾸는 당신, 지금부터 우주인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상식들을 저와 함께 트레이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인이 되기 위한 필수 코스, 일단 우주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들어봤어요? 뭐 항성, 행성, 위성 이런 거 들어봤는데 조금 헷갈리죠? 선생님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항성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그 자리에 떠 있는 별, 움직이지 않는 별, 그래서 항성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태양계의 대표적인 항성은 여기는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태양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행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는 태양 주변을 빙글빙글 운행하는 별, 그래서 요거를 행성 이렇게 부르고요. 수, 금, 지구, 지, 화, 목, 호, 천, 해, 왕성까지 여기까지를 이제 태양계 이렇게 부르고요. 요 바깥을 뭐라고 부를까요? 퀴즈입니다. 영화 제목도 있어요. 정답은 인터스텔라였습니다. 태양계 바깥을 말하는 거죠. 요렇게 운행하는 별들을 행성 이렇게 부르고, 제가 별이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태양계의 별은 여기 있는 태양밖에 없습니다. 별이라는 거는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항성을 별이라고 부르고요. 선생님, 그럼 여기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다 제 눈에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건 트윙글 그거 별이 아닌가요? 태양의 빛에 반사된 모습을 우리의 눈이 그리고 뇌가 인지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행성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요걸 꼭 기억해 주시고, 위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는 행성 주 위에 있는 별을 위성이라고 그러는데 호위무사, 지키는 별이다. 그럼 대표적으로 위성이 뭐가 있냐? 여기 있는 지구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달이 대표적인 위성이 되겠습니다. 혜성이라는 게 있어요. 혜성. 요것도 이제 태양 주변 항성을 우리 그 행성처럼 도는데, 근데 요것이 이제 막 계속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끝에 이제 막 먼지랄지 수증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쫙 달면서 돌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의 눈에는 꼬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표적인 혜성이 뭐가 있습니까? 헨리 혜성이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유성이라고 들어봤죠. 일명 별, 똥별 이렇게 부르는데 지구의 중력으로 쑥 하고 빨려 들어오다가 대기권에서 불이 붙어갖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여기까지가 이제 태양계거든요. 요 태양계. 이 태양 같은 요 별이 수천억 개가 모이잖아요. 이게 뭐가 되냐면 하나의 은하가 됩니다. 여기 있는 은하가 다시 수천억 개가 모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주의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이게 우주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냥 여기는 우주 끝에서 여기는 우주 끝까지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930억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요게 우리가 관측한 우주고요. 지금도 우주는 점점 더 크게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광활하고 무한한 우주에 한 먼지에 불과한 곳에 발 디디고 살면서 네가 잘났네, 누가 잘났네, 아웅다웅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 지금부터는 예비 우주인이 알아야 될 일반 상식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구예요. 여기는 지구에서 수많은 별들이
그 행성들이 있잖아요. 지구에 발을 딛고 있는 여기는 인간이 간 우주의 한 지점은 어딘가? 여기는 달까지 가봤습니다. 1969년 닐 암스트롱을 시작으로 달 위에서 이렇게 발 딛고 걸어 다닌 건 12명밖에는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구 주변에서 우주에서 생활하면서 지구도 관측하고 여러 가지 우주 개척을 위한 그런 시설, 그리고 거기 사는 우주인들이 있느냐? 정답은 있다. 국제우주정거장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영어 약자로 ISS,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여기 실제 우주인들이 살고 있는데 언제 만들어지냐면 16개국이 연합을 해서 1998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요것이 2010년에 완공이 됐거든요.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150조 원이 들었습니다. 화장실만 200억 원 들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화장실이 우주정거장 화장실이다. 그럼 여기 있는 중력이 없는 우주정거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간다. 그 행동 수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방귀 조절입니다. 이 방귀라는 건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주 정거장 안에서 뿡뿡뿡 방귀를 껴요. 계속 찹니다. 여러 명이 껴댑니다. 이걸 냄새를 떠나서 메탄가스는 폭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퍼세식 전통 화장실에서 가끔 폭발해서 뭐 화상 있고 이런 일 벌어지고, 왜냐면 그 어르신들 그 담뱃불 켜다가 그냥 폭발하는 경우 많거든요. 머리 다 타고. 옛날 시골에서 난리도 아니었거든.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방귀를 참는 그런 연습을 했다면 지금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방귀를 끼면 우주복에서 가스를 빨아들이는 장치, 여기는 화장실에서도 가스를 빨아들이는 장치가 만들어져서 선생님 저는 방귀대장 뿡뿡이라 예비 우주인이 될 수 없어요. 이런 친구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원하게 배출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을 적게 마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나온 얘기냐면 여기는 우주정거장으로 물을 가져가는데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재활용을 하느냐? 이 우주공간 안에서 하다 보면 땀이 나고 호흡에서 또 수증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소변을 누르면 그것도 또 수분이잖아요. 이거를 우주선 자체가 빨아들여서 필터로 걸러서 93% 재활용을 합니다. 결국 우주인들은 내 땀과 호흡과 오줌을 계속 먹는 셈인데요. 지구에서 우리가 먹는 물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고 하니 물을 적게 먹는 연습할 필요 없이 마음껏 물을 마셔라. 근데 선생님 말씀 나온 김에 전 너무 궁금해요. 우리가 우주를 여행하다가 만약에 외계인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UFO, 외계인, 에일리언, ET는 존재하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되었던 고대 이집트 신전에도 기록되었던 UFO 그리고 외계인의 비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죠. Coming soon.